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관망의 한 주가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는 게 이렇게 또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관망세였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도 또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우는 좀 밀렸고 그나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은 조금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0.7%가량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은 0.04% 마이너스니까 약보합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증시가 이렇게 한 1% 내외의 관망세인데 어제 우리 코스닥은 충격이 좀 있었죠. HLB가 신약 임상 실험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들어갔고 여타 바이오주들까지 충격을 주면서 코스닥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좋은 뉴스를 기다리기 어려운 가운데 또 악재가 나와서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타격을 받았는데 오늘 회복을 하려는지 계속 바이오들 악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또 헤쳐나갈는지 두고 보죠. 예, 오늘은 이제 개막된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관련된 얘기와 함께 시장 점검 사항들 체크해야겠죠.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카에서 시작되는 G20 회의 또 주요 의제와 함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기의 단판이라고 하는데 표현 자체는 조금 뭐 세기의 단판이라는 게 좀 기대는 했지만 과한 것 같고 지난 12월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 자체는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선뜻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세계의 단판이 되려면은 진짜 그 전에 앞서서 뭔가 이렇게 가시적인 준비 단계가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다만 이제 어제 월스트저널에서 이 정도 아닐까라면서 이제 예상하는 기사가 나왔고 이걸 뭐 대부분의 전 세계 언론 매체들이 뭐 번역하다시피 해서 보도한 내용이죠. 예.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없애라. 그게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한 휴전에 있어서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조건 세 가지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 해제해라. 그리고 징벌적인 관세 철폐해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 다 없애라. 그리고 지난 12월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수준 이상으로는 미국 제품 사들이라는 그거 하지 마라. 그때 했던 얘기가 2천억 달러 정도더라고요. 예. 더 사주겠다 했는 얘기고. 이 기사에 이제 같이 실려 있는 사진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때 베이징 방문했을 때 의장대 사열하는 모습입니다만 이 특유의 이 표정 보십시오. 뭔가 못마땅하죠. 이제 기사 내용도 그래도 뭐 설마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를 세우며 대화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고 아마 이란과 북한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할 것이다. 그래서 뭐 중간에 북한도 들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예상입니다. 그러니 뭐 시장이 지금 이제 고만고만한 거는 뭐 설마 지난번 하노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만큼 그렇게 파토를 내는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 하는 건데 이 조건 하나만큼은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네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의 5월 그 트위트가 나오기 전에 류허 부총리 그때 뭐 백악관을 갔다가 워싱턴을 몇 번 방문할 때 나왔던 그 세 가지 조건 이제는 우리가 외울 정도입니다. 모든 관세 철회해라. 그리고 중국이 요구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 요구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 무슨 뭐 1조 달러치를 사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살 게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죠. 합의 문구는 양국 주권과 존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요약하자면은 우리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유호 부총리의 내놓은 조건인데 어제 이제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이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 뭐 이런
이런 생각이라서 뭐 저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는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예. 오늘 내일 뭐 특별히 만만치 않은데요? 예, 예.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추가적인 3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는 좀 유예하고 예. 뭔가 좀 시한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뭐 연말이 될는지 또 3개월, 6개월이 될는지 접점을 좀 찾을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월 전원의 그 중국 측 제안을 보면 뭐 쉽게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가운데에 서로 네. 이제 좀 자존심 세우기도 계속되고 있고 예. 그 와중에 뭐 제재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서로 무슨 뭐 블랙리스트인지 무슨지 계속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낼 것인지 뭐 궁금하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중이나 말씀하신 그 협상가적 기질이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네, 건데요. 네. 또 이제 오사카 가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했고 네. 또 그리고 29, 30일은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국 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분명히 또 좀 우리 편에서라고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우리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G20이 끝나도 연결될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뭐 나름대로 이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오사카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인데 뭐 한겨레 기사를 많은 기사들 가운데 한겨레 기사 전 세계 무차별 공격 뭐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 같고요. 미국 우선주의의 노골화, 뭐 아메리카 퍼스트죠. 그런 상황인데 뭐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우선 미일 안보조약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가서 즉각 가서 이렇게 생명과 자산을 걸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공격받으면 일본은 그냥 자기들 소니 텔레비전으로 소니를 또 언급하더라고요. 네. 소니 텔레비전을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냐? 구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베트남을 또 때렸습니다. 네. 예. 이제 그 베트남 부분을 보면 이거죠. 뭐 블룸버그도 크게 다뤘습니다만 이 그동안 무역 전쟁의 최대 승자라고 여겨져 왔던 베트남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의 타겟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중국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보니까 이제 결국 그 수치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호가 된 거죠. 베트남에 중국에서부터 수입하는 게 최근 들어서 부쩍 늘었고요. 뭐 거의 뭐 70 몇 프로, 8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 늘었고 그러면서 또 베트남의 대미 수출도 확연하게 늘었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거죠. 그냥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한번 거쳤다가 이른바 원산지 가리를 해가지고 관세 피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공장을 갖다가 이전한다고 하다 보면은 또 베트남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거죠. 거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압박을 했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또 상당한 추가 관세 부과한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로는 뭐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관세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썼네요.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이용해 먹고 있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뭐 우리들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니 뭐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거는 그냥 썰로 돌고 이제 무산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기업인들을 만난다면은 분명 우리 기업들한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보다는 미국 가서 공장 짓고 미국 가서 일자리들 많이 그 미국 사람들 많이 고용해주고 이런 요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거기다가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무슨 뭐 북한의 무슨 국장급이 뭐 대놓고 우리 네. 참 중간에 끼지 말라고. 예, 네, 예. 네. 조금 우리가 뭐 알아서 한다고. 국민들 예.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피하가 없습니다. 피하가 없습니다. 피하가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사격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세컨더리 보이콧도 언제든 때릴 수 있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 특이한. 어쨌든 이제 재선을 위해서 소위 이제 목숨 걸고 지금 뛰고 있는데 예.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좀 있고요. 예. 네, 그런데 또 뭐 여론조사 한 거 보면 지지율은 높지 않다고 하고, 야, 뭐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도 이게 뭐
돼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그냥 다 총질을 해야 되니 어렵고 안 돼서 다른 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우리는 새 시스템을 또 가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어쨌거나 그거는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인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상황은 꼭 지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이건 어떤 역사적 흐름 아닌가. 네. 지금 시점은 그런 얘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 내년에 민주당 쪽에 네. 조금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싶은 것이 네.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오사카로 가는 그 에어포스 원에서 딱 트윗 한 장 올렸습니까? 보링, 지루하다고. 그 1차 토론 10명 나와서 하는 네, 걸 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주목받는 인물은 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정도인데 딱 보니까 지루하다 이런 얘기고 또 대충 보니 뭐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저쪽은 저 정도면 세겠는데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얘기죠. 예. 예, 그런 얘기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하고 이제 샌더스 의원 같은 2차 토론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바이든이 되더라도 심지어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바이든은 안 찍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은 지금 지지율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박빙 내지는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답니다만 본선 가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할 만한 아마 오바마 같은 그런 어떤 혜성같이 나타나는 뭐가 없다면은 뭐 우리는 또 트럼프 타령 향후 또 한 네. 5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네. 여러 국가들과의 이런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이제 이걸 뒷받침 해줄 연준이 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고요. 네. 또 제롬 파월 의장도 나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으면서 네. 그 부분도 좀 긴장 관계입니다. 어쨌든 금리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예, 뭐 그렇긴 네. 한데 그저께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네. 뭔가 또 연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장에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건 아니냐 외교 쪽에 표현을 예 했었죠.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무치면은 기어이 끝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런 식으로 파월 의장 계속 나가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금리 인하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 차트 S&P 500 지수 월간 차트 그러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타겟은 3,000 포인트를 살짝 올라서는 이 레벨이 타겟입니다. 지금 S&P 기준으로. S&P 예. 500 기준으로 지금 뭐 2,900 뭐 한 20 라운드니까 여기서 뭐 한 80포인트, 뭐 100포인트만 더 올라가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게 7월 말로 잡혀 있는 다음 회의 때까지 미국 시장이 계속 좋고 뭐 이렇다면은 금리를 그냥 내리기가 참 뭐하다는 얘기죠. 즉 증시가 한 번 더 울어줘야 금리를 내려도 내릴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뭐 심지어 제임스 블라드 가장 지난 6월 FOMC에서도 당장 금리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제임스 블라드도 또 인터뷰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50bp 인하는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시장이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같은 말을 연준 당국자들의 말도 최대한 시장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든지 아니면은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연준을 갖다가 불신하고 시장 갖다가 시장의 그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믿어준다면은 미국 경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듯이 트럼프에 막 계속 그렇게 자랑스럽게 올리듯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 그래서 아마 다음 7월 초 첫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미국의 고용시장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고용시장이 또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뭐 금리는 낮추는 쪽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다들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나 국채 수익률 같은 채권 시장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이 또 이제 향후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예. 예.
그러면 금을 사야 되는 건지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건지 예. 어쨌든 간에 달러화는 조금 확연히 약세인 것 같습니다. 네. 금이 내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 원화도 상당한 약세가 이제 조금 꺾여 내려온 네. 상황인 것 같고 외환시장 흐름하고 또 유가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예, 뭐 외환시장을 먼저 보면은 예. 요즘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 장이다. 무슨 말씀인가 네. 하면은 딜러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는 하나의 그 포지션을 잡을 때 네. 어떨 때는 달러엔 환율 쳐다볼 때가 네.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위안화 환율이 주되게 움직일 때가 있었고 네. 환율이 조용할 때는 주로 주식 보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주식 오를 때 달러 팔고 예. 뭐 주식 빠질 때 달러 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 달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곡점에는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시발점으로 해서 2014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시기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 취임한 이후에 작년 초까지 있었던 달러 약세 그리고 지금 이후 작년부터 작년 2월부터 달러 강세 그러면은 이때 2014년 이후에 달러 강세 이후 요 부분은 거의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그죠? 거의 대칭을 이루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2017년 이후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조정 차원에서는 얼만큼 온 데서 더 못 가다가 이제 연준의 금리나 연준은 뭐 상단 2.5% 기준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25bp씩 낮춘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4번 낮춰도 1.5%입니다. 뭐 그런 식의 되는 반면에 20이나 BOJ가 더 완화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들 뭐 마이너스 예측금 금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 뭐 국채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 0.2 플러스 0.1로 넓히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일본 대비 이걸 갖다가 완화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연준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장으로서는 지금 달러 약세에 배팅을 할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달러가 유로나 엔화 대비 그걸 보이는 반면에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걸 초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급하게 1200원 근처까지 왔던 우리 환율이 1150원대로 와서 네. 지난 4월 달에 발생했던 갭도 어느 정도 채우는 단계긴 왔습니다만 결국 1,200원은 이번에 안 뚫었는데, 안 뚫었는데 밑으로 좀 더 갑니까? 대략 한 요 정도 선에서 예,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약세 네. 부분을 갖다가 조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약세를 갖다가 조금 적게 반영하고 달러가 혹시라도 강으로 돌면은 그걸 조금 더 크게 반영하는 우리 환율이 되지 않을까 싶고 유가는 뭐 이러네요. 이 대목에서 그동안 상승폭의 하락 조정인데 여기서 더 밀리면 또 이게 브렌트유 기준으로 또 50불 간다고 봤는지 여기서 희한하게 유조선도 공격을 받고 드론도 뭐 격추가 되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겨우 이제 돌려 세우는 유가. 그렇다고 해서 월가에서 말하듯이 100불, 130불 이것도 지금 원유 시장의 뭐 수급 상태를 보나 글로벌 경기를 보나 그것도 오바입니다. 지금 그저 여기서 60불, 브렌트유 기준으로 60불 깨질 거 겨우겨우 막은 상태에서 조금 반등 나오는 60불에서 70불 사이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주식이 여기서 뭐 대세 상승으로 날아갑니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가 무슨 완전 폭락을 합니다. 유가가 100불을 갑니다. 이런 모든 전망들이 제가 봐서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 것은 어느 한 방향이든 달러 강이든 약이든 유가 하락이든 강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무슨 화끈한 장을 갖다가 요구하기에는 이쪽도 저쪽도 논리가 약하고 그렇게 세상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서 그냥 과도한 전망은 조금 이렇게 선동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을 맞습니다. 전략 마무리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생각 밖으로 연초에 올랐다가 또 네. 5월에 크게 조정받았다. 6월에 올라가고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과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이나 네, 채권이 네. 불안한 동거를 하는 그런 연구가 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7월 예, 뭐 투자 전략 부분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지를 받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진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야 고민이 엄청나고 저로서도 지금 아이디어가 없고 단지 그냥 오늘 한 가지 마지막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이겁니다. 혹시나 다음 위기는 펀드런이 아닐까? 이 슬라이드, 펀드런. 예, 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아마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H2O 자산운용 내지는 무슨 여기 나오는 저 어딥니까? 닐 우드포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네. 국내 언론에서의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뭐 CNBC나 텔레그래프지나 할 것 없이 지금 이것도 프랑스계의 무슨 저 자산운용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등급을 갖다가 아예 그거 매기지 않겠다고 나와버렸고 이 친구는 아주 영국의 스타크 매니저랍니다. 네. 이름이 닐 우드포드인데요. 여기가 상당히 큰 펀드인데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오고 있고 이 친구 담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그냥 잡주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로 치면 동전주. 훅 한번 사면 이제 확 올라가니까 펀드의 가치는 높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팔려고 하면은 팔리지도 않고 사줄 사람도 없고 하는 유동성.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illiquid, 그래서 비유동성 자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국내에서는 지금 뭐 국내 매체 중에는 글로벌 모니터밖에 이런 기사를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구글에서 한번 닐 우드포드 그리고 H2O 자산운용, 에셋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죠. 바깥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이 네. 금융위기 이전에 BNP 파리바의 펀드 환매를 갖다 해버리고 환매를 중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객들이 내 돈 찾아가겠다는데 못합니다. 이 소리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조금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혼미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시장이 뭐 한쪽 방향으로만 쭉쭉쭉 갔던 고민 없이 갔던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해 보면 네. 예, 오락가락하면서 고민하고 내리고 흔들리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사실 시장이 아닌가 시장입니다. 예, 그렇게 예. 생각이 들면 또 한편으로 위로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